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보도국 조영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동안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와 소비지표가 조금 악화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가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폴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보셨지만요, 실업률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좋지 않았는데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줄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개선됐다기보다는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이 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낮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지표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시즌을 맞았음에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미 경기 전반적인 위축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제 여건이 아직 취약하고 또 내년부터 재정 긴축이 강화되는 만큼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해외 주요 이슈들 호재와 악재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재성 재료입니다. 미국 11월 실업률이 7.7%를 기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4년 만에 가장 좋은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속빈 강정이란 분석이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완연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등 경기 지표가 일제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국채 환매가 목표치인 300억 유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는 국채 바이백에 성공하면 연내 차기 구제금융자금 344억 유로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악재성 요인입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소비자 심리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을 맞이하고도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 덕에 미 경기마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사퇴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탈리아 전국은 물론 유로존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지난 한 주간 8.9% 급락하며 지난 9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3% 하락했습니다. 미 특허청은 스티브 잡스 특허로 알려진 멀티터치 기술 특허를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네, 이번 주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일정들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두 가지가 가장 주목됩니다. 미국 재정 절벽과 이번 올해의 마지막 연준의 FOMC 회의인데요. 한동안 대외 여론에 몰이하던 오바마 대통령과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번 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난주 후반 전화통화로 협상 재개를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여전히 부유층 증세와 재정 긴축을 두고 한치 물러섬 없는 싸움이 계속될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11일 화요일에는 연준의 올해 마지막 FOMC가 열립니다. 연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 단기 국채를 팔아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죠. 매달 45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요. 이 사실상 단기 국채가 소진되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올해 말 종료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아직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요. 내년 초에는 다가오는 재정 절벽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낮추고자 이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추가적인 부양카드를 연준이 내놓을지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그 힌트를 한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발표되는 경기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소비 관련 지표들이 눈을 끄는데요. 앞서 지난 금요일 소비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증시 내림세를 이끌었죠. 소비는 미국 국내 총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만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11월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 대목에 나섰는데 이번 주 바로 그 성적이 나옵니다. 12일에는 대형마트인 코스트코를 비롯해 소매업체들이 9월에서 11월까지의 실적을 발표하고요. 13일에는 11월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됩니다. 그 외에는 미국의 10월 무역 수지와 1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 또 산업 생산 등이 각각 발표됩니다. 한편 이번 주 유럽에서는 12일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이 그리고 이튿날인 13일 EU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단일 은행 감독 체계에 대한 합의가 재차 이뤄질 예정인데요. 앞서 얘기해드렸듯이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전격 사퇴를 표명한 뒤 유로존 전국도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였습니다.